창원시가 문화복합단지 SM타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까지 바꿔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학교 납품 비리로 잇따라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 교육감의 전 선거사무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창원터널 안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나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3시간 넘게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큰 비만 오면 반복해서 침수되는 진해 용원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한류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단지, 이른바 SM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수익의 일부로 문화복합타운을 건설한다는 건데요. 지나친 부동산 위주의 개발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창원시는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의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자가 1,010억 원을 투자해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을 지어 문화복합타운을 운영하고 20년 후에 창원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관광문화시설과 축제가 연계되어 3,477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BS가 입수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보고서입니다. 전체 사업 면적 23,900제곱미터의 86%를 차지하는 것은 공연시설이 아닌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과 28층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SM타운이 건립되는 면적은 14%에 불과합니다. 사업자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올해 말 분양한 뒤 거둬들인 수익 일부로 SM타운 건물과 주차장 건설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관광을 위한 타운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립을 위한 어떤 개발 계획의 특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문화복합타운이 건립되는 땅은 창원시 소유로 이미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타운 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잘 포장된 부동산 사업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이 건립되는 곳은 애초 미관지구로 대규모 아파트 등의 건립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문화타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라며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건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송윤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예정지.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입니다. 도심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곳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고 층수 제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문화복합타운 유치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미관지구에서 제외하고 특별계획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49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 겁니다. 난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특혜 시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특히 창원시 내 일반 상업지구에 고층 공동주택 건립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특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자가 SM타운 건립 등 비용을 제외하고 적어도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조례를 심사했던 창원시 의원들도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될 만큼 특혜 지적이 있었지만 창원시가 강력하게 요구해 통과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M과 문화복합타운을 공동 운영하여 운영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양 수익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원시는 또 1,000억 원으로 SM타운과 주차 빌딩을 건설하면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거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종훈 교육감의 최측근을 구속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구속이어서 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대가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속했던 경남교육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박 교육감 선거사무장을 맡았습니다. 또 최근까지 경남 학교안전공제회 간부를 지내는 등 박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교육감의 이종사촌인 54살 진모 씨와 교육감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산악회 총무 46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진 씨와 한 씨의 혐의는 한 업체로부터 학교에 안전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청탁을 받고 실제로 10여 개 학교에 납품할 수 있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최측근인 박 씨가 진 씨 등과 공모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드러난 의혹 이외에 추가 납품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오늘 화물차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운전자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도로도 3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잠시 뒤 멈춰선 화물차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놀란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놔두고 갓길과 자동차 사이를 뛰어 터널 밖으로 황급히 대피합니다. 길이 2.3km의 터널은 금세 연기로 자욱합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터널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창원 터널 사고 난 줄 모르고 장요 폭포로 이렇게 올라왔더니 여기서도 꼼짝을 안 하네. 사고 직후 터널 진입은 물론 이곳과 연결되는 도로까지 통제됐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다 보니 정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이용이 전면 통제됐던 창원 터널이 다시 소통되기까지는 사고 이후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지나다 하고 대피된 인원들이 다시 차량 몰고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었죠. 경찰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달 초 태풍 차바로 수해를 겪은 창원 진해구 용원 지역에 침수 피해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관계기관들이 모두 모여 대책은 제시가 됐는데 예산 확보와 시행 시기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로 물난리가 난 상가거리. 비가 그치고도 물이 5시간 넘게 빠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물을 바다로 빼기 위해 결국 물막이 벽을 부쉈습니다. 수로가 없는 데다 배수 펌프장마저 제 역할을 못한 탓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큰 비가 있을 때마다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앙만 매립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수로를 갖다 저 안골까지만 연결만 시켜놔도 뚫어만 놔도 이렇게 물 안 찹니다. 양쪽으로 물이 분산이 되니까. 창원시와 부산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가 있을 때마다 대책회의는 했지만 사후 조치는 미흡했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태풍 피해가 없은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때도 대책회의 다 했습니다. 오늘 이번 차바 태풍 피해 또 왔습니다. 회의에서는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없어진 수로를 새로 만들거나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한 배수 관문 설치, 차수벽 확장 등 3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 용역이 선행돼야 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어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내년 예산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해서 주민들은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본회의 불참 논란과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오늘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정례회뿐 아니라 임시회 본회의에도 홍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열어 홍 지사의 본회의 불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 13일 본회의에 불참한 뒤 단체장의 본회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주장해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경남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번 지진 대피 훈련은 지진 훈련 경보 발령에 따라 훈련 책임자의 행동 요령 교육을 하고 실내에 있는 주민들이 인근 공원이나 광장, 운동장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태풍 차바 피해 지역인 창원과 김해, 양산, 통영, 거제 5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과 같은 지원과 예우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밖에 안장되더라도 국립묘지와 같은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국립묘지 밖에 있는 윤보선,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는 묘지 조성과 관리 비용을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39사단 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추진됩니다. 송순호 창원시 의원은 39사단 편입부지 지주들의 주도로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으면 감사 청구가 가능하며 창원시의회 39사 특위에서 제기했던 대물변제 방식과 총투자비 조정 적정성, 기부재산 범위의 적정성 등이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산업 기반의 첨단 산업화를 위한 2016 테크플러스 창원이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강천 가천대 교수가 인공지능의 의료산업 혁신 사례를 소개했고 이두희 SK텔레콤 대표가 음성인식을 통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관여하는 등 인공지능과 로봇, 미래 일자리 등 기술과 인문 분야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콜레라의 여파로 통영과 거제 지역의 지난달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거제시 조사 결과 지난달 거제를 찾은 관광객은 35만 1,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 들어 찾은 관광객 수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달 통영을 찾은 관광객 수는 33만 3천여 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급감했습니다. 항공당국과 부산시가 김해공항 심야 운항 확대를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은 2014년부터 김해공항 운항 통제 시간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7시간인 것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2시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